자, 비판적 읽기를 볼 거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읽기 방법인 사실적 읽기, 드러난 정보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드러난 정보, 사실적 읽기를 바탕으로 숨겨져 있는 내용을 추론하는 추론적 읽기에 배웠고, 이번에는 무슨 읽기? 비판적 읽기인데, 우리 독서에서 비판이라는 건, 그치?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를 해보는 걸 비판적 읽기 혹은 비판적 태도, 비판적 수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우선 판단,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근거를 들어서 내가 적절하게 판단, 평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글의 내용도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관점도 평가할 수 있는 거고, 표현 방법의 적절성도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 문화적 이념을 평가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그 글쓴이의 무엇?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의도가 드러나 있다면 사실적 읽기, 숨겨져 있다면 추론적 읽기, 그걸 바탕으로 그게 적절한지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비판적 읽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됐나요? 오케이. 넘겨서 비판적 읽기를 봅시다. 자,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과 필자의 생각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그럼 이 무조건은 다른 말로 비판적이지 무비판적 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맹목적 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비판적, 맹목적 수용이 아니라 뭐 한다? 글에 제시된 내용이 올바른지 따져가면서 읽는 거야. 그럼 따져가면서 읽는 거니까 판단과 평가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비판적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글에 나타난 주장, 의견, 근거 등의 글의 내용이 뭐 해야 돼? 옳고 정확한지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파악할 때 우리가 사실적 읽기를 할 수도 있고 추론적 읽기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읽기들을 통해 글의 내용을 파악했을 때 옳고 정확한지 살펴보면서 먼저 무엇에?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돼. 됐니? 또 필자가 글의 내용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다루는지를 확인하며 필자의 관점이 공정한지를 판단해 봐야 돼. 다음, 필자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한 무엇이? 표현 방법이 목적이나 내용에 비춰 적절한지 표현 방법의 적절성도 평가해 보고요. 그 다음, 글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이념이, 그치? 우리의 상황에 수용 가능한지 또 뭐 해야 돼?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이렇게 따져가며 읽는 비판적 읽기를 통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글을 보는 안목을 갖추고 자신의 주관과 태도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해서 비판적 읽기의 의라고 나와 있는데, 의는 정의와 다르죠. 정의는 뜻을 밝히는 거라면 의는 가치와 중립성. 뭐 비슷한 말로 효용이라는 말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봐. 비판적 읽기라는 게 따져가면서 읽는 거지. 판단, 평가하는 거지. 그래서 비판적 읽기의 반대는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수용이잖아. 그럼 비판적 읽기를 할 때는 먼저 내용의 타당성 판단하고, 그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관점의 공정성 판단하고,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사회 문화적 이념이 우리의 상황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 평가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비판적 읽기의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읽기 방법 3개 했었지. 뭐 했었지? 첫 번째.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그치? 글의 내용, 주제, 구조 이런 거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읽기? 드러난 정보뿐만 아니라 숨기거나 생략되어 있는 것들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 평가하는 비판적 읽기. 됐니? 네. 크게 5개로 보거든? 크게 5개로 봐. 4번째가 창의적 읽기, 5번째가 감상적 읽기야. 봐봐. 사실적 읽기 뭐야?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 파악하는 거. 추론적 읽기는 드러나지 않은 것을 추론하는 거. 비판적 읽기는 그치, 판단 평가하는 거. 그럼 창의적 읽기는 뭐냐?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창의적 읽기는 뭐라고?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을 찾는 거. 그치? 뭐 글쓴이의 대안을 판단 평가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게 창의적 읽기. 감상적 읽기는 공감, 감독, 즐거움을 얻는 거야. 그래서 주로 무슨 작품? 문학 작품. 근데 꼭 문학은 아니어도 돼. 그치? 근데 우리 주로 문학 작품을 감상적 읽기를 한다는 거지. 됐나요? 다시 키워드 정리해보자. 사실적 읽기는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적 읽기는 드러나지 않은 거. 비판적 읽기는 판단, 평가. 창의적 읽기는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인 방안. 감상적 읽기는 말 그대로 공감, 즐거움, 그치? 감동 요런 걸 느끼면서 읽는 거. 됐나요? 이게 2022년에 개정이 된 교과서잖아. 그 전에 15년도에 개정이 된 교과서는 이렇게 읽기 방법 5개에 대한 각각의 글을 넣어놨어.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사실적 추론을 묻고요. 비판 하나 떼고 창의 감상은 그냥 요 정도로만 나왔습니다. 근데 읽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치? 요 5개는 정리를 하세요. 오케이. 자, 넘기면 줄서기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글인데 봐봐.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으로 대표작이 뭐냐? 정의란 무엇인가?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 약간 허세, 지적 허영의 끝이라고나 할까? 그치? 그 작가가 누구다? 마이클 샌델이다. 그치? 뭐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보면 제재 선정 의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어? 줄서기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였지. 그러면 줄서기, 대신 줄을 서게 하는 거야. 돈을 주고. 그래서 제재가 뭐다? 대리 줄서기 행위야. 이거에 대한 여러 관점을 소개할 거래. 관점이 공정성은 다뤘네. 그치? 됐니? 이를 바탕으로 필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이야. 그럼 우리 주장하는 글을 뭐라고 해? 논설문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갈래에 논설문이 있는 거고 우리 논설문의 목적은 뭐니? 나의 의견이 맞아 라고 독자를 설득하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 쓰인 표현 방식이나 근거들이 독자를 설득할 만한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다시 왼쪽. 이 글을 읽으며 글의 내용과 필자의 생각을 이거 계속 나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요 같은 말. 무비판적 수용, 맹목적 수용을 하지 않고 글의 내용이 올바른지 뭐 해야 돼? 따져가며 읽는
비판적 읽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 거니까 논리적이고, 어떤 것에 대한 비판적이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논설문의 목적이 설득이니까 성격에 설득적이 있는 거고, 중심 소재는 대리 줄서기고, 이 대리 줄서기가 정당한지를 볼 거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양한 관점 소개할 거고요. 이게 주장하는 글이니까 그에 대한 필자의 의견, 주장이 드러날 거다. 라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올바른지 따져가며 읽는 비판적 읽기가 포인트다. 오케이? 자, 그래서 줄서기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나와 있고, 계속 나와. 대리줄 서는 행위. 요 제재를 여러 관점을 소개하면서 그 관점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우리 뭐 해야 돼? 파악해야겠지.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통해서. 그치? 그리고 이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뭐 할 거야? 판단 평가야. 판단 평가는 무슨 읽기? 오케이. 논설문이니까 글의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체계적인 구성으로 드러나 있죠. 그럼 봐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였어? 사실적 읽기였지. 그래서 사실적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문단별로 중심 문장이나 중심 내용을 뽑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요거는 비판적 읽기지만 역시 문단 끝마다 뭐가 나와 있어? 내용이 정리돼 있지. 네. 당연히 봐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내가 그냥 이거는 너네 보라고 그냥 한 번에 해놓을게. 나는 오늘 노란색을 주로 쓰긴 할 건데, 그치? 요렇게 보라고 할게. 글이 어때? 기네. 그리고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여러 관점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각각의 관점을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치? 또 필자의 주장, 의견도 봐야 되고. 그쵸? 볼게요. 그래서 먼저 서론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셰익스피어의 무료 야외 공연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리 줄서기에 대한 논쟁이야. 그럼 셰익스피어는 엄청난 희곡 작가잖아. 무료로 공연을 하는데 여기 포인트는 뭐야? 무료로 공연을 하는데 대리 줄서기를 한다는 거야. 비용을 지불하고 대리로 줄을 선다는 거야. 그치? 이것에 대한 논쟁을 살펴볼 거다. 됐나요? 여름마다 뉴욕시의 퍼블릭 시어터는 센트럴파크에서 셰익스피어 무료 야외 공연을 연다. 그럼 여름마다니까 매년 여나 봐. 그치? 오후 1시부터 배포하는 저녁 공연 입장권. 이거 무료지. 그걸 받기 위해 사람들은 몇 시간 전부터 그래서 무료로 배포하는 입장권을 받기 위한 노력이지. 그치? 오케이? 많은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요, 연극을 보고 싶어, 이 셰익스피어에. 그치? 줄을 설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봐봐. 이 연극 티켓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무료잖아.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줄을 서야 한단 말이지. 근데 줄을 서기 위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입장권이 받기 어때? 어려워. 이해되죠? 네. 이런 곤란한 상황이 뭐지? 곤란한 상황은 뭐지? 줄을 설 시간이 없는. 그치, 서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요렇게 관련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런 상황에서 작은 사업거리가 새로 등장해. 편리를 얻는 대가. 그럼 여기서 편리는 뭐야?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할 수 있는 거. 그치? 편리를 얻는 대가로 기꺼이는 뭐지? 즐거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줄을 서고 입장권을 뭐 하는 거? 사업. 그게 뭐다? 작은 사업 거리다. 그치?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서비스 대신 줄 서는 걸 광고해줬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고를 견뎌내는 대가로 무료 입장 공연권이다. 와, 씨, 한 장에 뭐? 125달러면은 지금 얼마야? 한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110달러가 한 15만 원이니까 한 17, 18만 원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런 수고비를 뭐 한다? 청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연을, 이해되니? 큰 돈을 주고 지불해서 보는 상황인 거야. 그에 따라 누구는? 극장 측은 이라고 하고, 극장층의 내용을 뭐 하고 있어? 직접 인용하고 있어. 그대로 가져왔지. 극장 측은 뭐라고 하냐?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줄서기 대리 행위. 이 사업은 셰익스피어 정신에 어긋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리로 줄을 서주는 사람들의 영업을 막기 위해 노력했어. 왜? 극장 측은 무료로 푼단 말이야. 그 무료로 푸는 이유가 셰익스피어 정신을 뭔가 이어받기 위해서였나 봐. 그치? 자신들의 취지와 어긋난다. 그치? 그러면 영업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지. 봐봐. 여기 봐. 뉴욕시에 뭐야? 퍼블릭 시어터라고 나와 있지. 네. 근데 그게 지금 왼쪽 자료실을 보면 퍼블릭 시어터 자체가 예술과 문화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거야. 상류층의 것, 특정된 게 아니라 누구나를 위한 거야.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공연단체야.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야.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거야. 오케이? 넘길게.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사업체인 퍼블릭 시어터의 사명은 뭐야? 모든 계층의 시민이 훌륭한 극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당시 누구? 뉴욕 검찰총장. 그치? 그러면은 우리 대리줄 서기를 반대하는 입장에 세모를 칠게. 먼저 극장치. 그치? 대리줄 서기 안 돼 라고 얘기했고, 뉴욕 검찰총장 이었던 누구? 앤드루 쿠오모는 온라인 사이트에 압력을 가해서, 왜냐면 온라인으로 홍보했다 그랬잖아. 그치? 압력을 가해 대리 줄서기로 입장권을 구해준다는 광고를 뭐 하겠다? 중단하게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또 뭐해? 직접 인용이지. 직접 인용은 생동감이나 현장감 같은 걸 가져오겠죠? 그쵸? 무료여야 하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기관, 이 기관이 누구야? 맞아. 그러니까 납세자의 후원을 받지. 이게 뭐야? 국가 보조금이잖아. 그치? 그걸 받아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뉴요커의 권리를 뭐한다? 침해한다. 됐니? 근데 얘는 이렇게 생각해.
사람을 고용해서 대리로 줄을 세우거나 암표를 파는 행동이 잘못일까라는 쟁점을 뭐를 통해? 의문의 형식을 통해 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호기심이나 관심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치? 뭐 독자가 있는 그 사회를 성찰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됐나요? 네. 그래서 서론에서는 셰익스피어 무료 야외 공연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리 줄서기에 관한 논쟁이야. 그럼 우리 요거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지. 됐나요? 네. 오케이. 자, 본론 1. 새치기의 시장 논리라는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그치?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다. 자, 줄서기에 관해 시장을 뭐 하는 거? 옹호하는 입장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이번엔 뭐야? 옹호래. 그럼 옹호한다는 건 결국 뭐야? 그치? 맞니? 대리 줄서기나 암표 거래가 정당하다는 사람. 그치?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뭐에 대한 거? 개인의 자유 존중. 또 하나는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 됐니? 그 중에 첫 번째는 누구? 자유지상주의자.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들은 이렇게 봐봐. 조건이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침범하면 안 돼.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팔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됐니? 자유지상주의자는 장기 매매 금지법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그럼 봐봐. 얘는 장기 매매 금지법을 뭐해? 그럼 이건 뭐야? 장기 매매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기 매매 금지는 장기 매매 안 되지. 그거에 대한 반대야. 그러니까 장기 매매 괜찮아. 장기 매매 왜 법으로 규정해? 라는 거야. 이해돼요? 네. 이해돼? 같은 이유로 암표 매매 금지법에 뭐 한다? 반대. 그럼 암표 매매해도 돼라는 내용이잖아. 네. 이해돼? 그 이유가 뭐야? 성인이 서로 동의에 따라 내린 계약이고 선택이지. 그치? 그거를 국가가 임의로 금지한다는 건 방해를 했다고 보는 거야.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거지. 됐나요? 네. 됐나요? 다시. 자유지상주의자의 포인트는 뭐지? 누구든지 원하게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 그냥 중요한 것만 볼까? 그치? 봐봐. 자유지상주의자는 자유가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돼, 안 돼? 네. 안 돼. 그러면 개인의 자유 중에는 어떤 재화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이야. 그러니까 장기 매매든 암표 매매든 그게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그치? 그거를 금지한다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상호 동의에 따라 내린 선택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성인이 미성년자가 되면 이건 또 얘네는 안 된다고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또 그 매매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범한다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할 거야. 얘는 조건이 좀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럼 다시 위에 봐. 봐봐. 자유지상주의자 얘네 옹호지. 네. 얘네 포인트 뭐야?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잖아? 그럼 원하는 제외하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팔 수 있어야지. 왜? 성인이 상호 동의하에 맺은 계약이잖아. 그치? 그거를 금지한다는 건 그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유지상주의자는 뭐를 중요시하는 거야?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네. 됐나요? 자, 그 다음 시장을 옹호하는 두 번째 주장은 누구? 공리주의자야. 그러면 요게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죠? 네. 자, 오른쪽에 공리주의가 대충 나와요. 여기서 리가 이익이야. 그치? 그러면 행위의 목적과 행위가 옳다 그르다 선악 판단의 기준이 인간의 이익과 행복 증진이야. 근데 이 리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짜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내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야. 됐니? 네. 오케이. 자, 공리주의자는 경제학과 관련된 입장인가 보다. 그치? 경제학자에게 더 친숙하다라고 했으니까. 공리주의자는 봐봐.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한다라고 말해. 자, 무슨 말이냐? 암표를 파는 사람은 돈을 얻으니까 이익, 행복 증진되고, 그치? 그리고 암표를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살 수 없는 것을 돈을 지불하고 사는 만족감, 효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 전체 효용은 향상되지. 그럼 그건 옳은 거라고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네도 똑같이 근데 그런 암표 매매가 사회의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크게 만든다면 공리주의자는 옳지 않다고 보겠지. 이해돼요? 자,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고 대리를 줄 선 사람의 봐봐. 거래가 성립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양측이 모두 뭐야? 이익을 얻었다는 거야. 한쪽에게는 불이익이라면 그럼 얘네 전쟁 그거야.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두 양측이 모두 이익이 있어야 거래가 성립한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지. 그치? 125달러를 내고 대리로 줄을 주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줄을 서지 않고 연극을 관람하니까 행복을 느낄 거야. 근데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면 굳이 돈을 주고 고용하지 않았겠지.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125달러를 번 사람도 행복을 느낄 거야.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면 줄을 서지 않았을 테니까. 됐나요? 다시 봐봐. 공리주의자, 즉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가 선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거래는 구매자,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그러니까 이익이 똑같이 제공된다는 거지 그 행복의 양이 동일하다는 건 아닐 수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과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키는 거지. 왜? 이 거래 자체는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거니까. 됐나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시장 거래의 결과로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행복해지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효용은 증가하지. 맞니? 이게 바로 자유시장이. 자유시장은 뭐야? 제재나 금지가 없는 자유로운 시장이지. 자유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이 된다는 거야. 됐니? 시장은 사람들이 상호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게 함으로써 재화의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그 재화를 할당하겠지. 왜냐면 재화는 유한하니까. 그럼 그 기준은 뭐야? 지불 의사가 있느냐인 거지. 됐나요? 네. 됐나? 이게 누구? 경제학자들의 입장인 거지. 됐니? 됐어? 자, 그럼 여기 공리주의자. 시장에서의 거래는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뭐한다? 향상시킨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경제학자들의 입장도 드러났지. 됐나요? 네.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자, 미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경제학 교과서를 저술한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이 공리주의자인 거야. 오케이? 암표 판매를 예로 들어. 자유시장에 믿어. 그럼 얘네는 자유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은 뭐야? 사람들, 어떤 국가나 정부가, 그치? 간섭하지 않아야 돼를 얘기한다는 거야. 경제적 효율성이란, 얘가 말하는 경제적 효율성은 뭐냐?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화가 분배되는 게 효율성이야. 맨큐는 자유시장이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구매자에게 재화를 공급한다고 했지. 그럼으로써 이러한 목적, 즉 경제적 효율성을 갖는 거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암표 거래를 봐봐. 부족한 자원. 이게 뭐야? 토지. 그치? 그것의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이겠지? 그치? 분배하려면 재화는 어때?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해되니? 응. 암표 거래가 바로 그 시장의 효율적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의 예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암표상은 암표상은 뭐야? 암표를 파는 사람은 표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매겨. 그걸 감당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그 표를 손에 넣게 하게 한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이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주장이 맞다면 줄서기의 본질은 뭐지? 줄에선 순서에 따라 배분해야 된다는 거. 그치? 그걸 이유로 얘네를 비난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가격 낮게 책정된 재화를, 맞니? 그거를 높은 가격을 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니까 뭐 해야 돼? 칭찬해야 돼. 그래서 본문 1은요. 대리줄서기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들, 자유지상주의자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 근데 이런 매매 행위 막는 거 자유 침해한 거야. 공리주의자. 그럼 얘네는 대부분 뭐야? 경제학자들이라는 거잖아. 대표적으로 그레고리. 잠깐만. 됐나요? 네. 됐나요? 그러면 지금 본론 1에서는 뭐야? 그 대리줄서기를 긍정적으로 옹호하는 주장에 대해서 본 거죠. 네. 오케이. 본문 2를 볼게요. 그치? 그럼 우리는 지금 새치기의 시장 논리라고 했어. 그럼 시장 논리니까 어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 것 같거든? 근데 이제 본론 2에서는 무슨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 도덕적 측면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질문을 통해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자. 질문을 통해 이어질 내용 소개. 줄서기와 암표 판매를 왜 금지할까? 왜냐면 우리 위에서는 이거 경제적, 시장적 측면에서는 옹호된다라고 했는데 왜 금지할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럼 봐봐. 무엇일까 얘기하고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댔다라고 했으니까 문답법이 사용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누구는 셰익스피어 공연의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대리줄서기와 암표 판매는 공원에서 셰익스피어 공연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서 좌석과 입장권을 빼앗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인용을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리줄서기 암표 판매가 진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좌석과 입장권을 뺏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아마도 대변인의 의도는 암표 거래를 125달러 되게 큰 돈이었잖아. 승찬이 옆에 그 수능 특강 있거든? 그거 음원이랑 단어 부분만 좀 읽고 풀어봐. 이 125달러라는 거금, 그치? 이거를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125달러가 없거든. 그러니까 볼 수 없다는 거야. 보통 사람은 그만큼 불리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보통 사람이 뭐야? 이 사람들이겠네.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그게 뭔가 125달러를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직접 줄을 서서 구하려는 보통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이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입장권을 손에 넣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입장권과 좌석을 뺏고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 돈을 받고 대신 줄을 선 사람이나 암표상의 입장권을 확보했다면 그 뒤에 서 있던 사람, 그게 보통 사람,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치? 맞니? 네. 즉 암표 가격을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 그치? 이런 사람은 뭐다?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입장권과 좌석을 빼앗고 있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치? 이런 주장에 대해 누구? 자유시장 옹호자들. 얘는 긍정으로 보는 사람이었지. 그러면은 와서 요 셰익스피어 공연의 대변인은
왜 대변하는 입장 두 번째지? 어쨌든 세모. 됐니? 네.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극장 측이 연극을 열렬하게 관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관람석을 채우고 공연을 주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그치? 얘 가장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입장을 해야지. 그럼 얘네들이 보는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건 뭐야? 이거를 지불할 용의가 굉장히 큰, 가격이 제일 높은 사람. 입장권의 최고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 됐니? 그럼 얘네가 말하는 열렬하게 관람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입장권의 최고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인 거지. 따라서 공연에서 최대의 즐거움을 끌어낼 관객. 그럼 자유시장 옹호자들이 말하는 이 관객은 누구야? 암표를 사고 오는 사람들으로 극장을 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유시장에 그냥 맡기는 거야. 그게 암표든 됐니? 대리 줄서기든. 다시 말해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나 됐든, 자 여기서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 뭐래? 최고 가격, 지불 용의 가격 중에 최고 가격이 얼마가 됐든 그 가격에 입장권을 판매하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 대신 줄을 선 사람이든 암표상이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에게 입장권을 팔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야? 허용을 하는 거야. 즉 최고 가격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사람, 그치? 큰 돈 내고 오는 사람에게 입장권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공연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관람을 보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나요? 네. 자, 왼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52페이지 보면 셰익스피어 공연의 누구? 대변인. 얘는 대리줄서기와 암표 판매를 부정적으로 봤거든? 그 이유는 왜? 공연을 어떤 사람?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였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 보통 사람, 줄을 서는 사람. 직접 줄을 서는 사람, 보통 사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 됐니? 이런 사람들에게서 좌석과 입장권을 빼앗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의견에 대한 자유시장주의자들의 반박을 본다면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지. 그치? 어떤 사람에게 가야 되냐?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사람. 그럼 이건 뭐야? 최고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 이게 최대의 즐거움을 끌어낼 관객이야. 이게 공연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최고 가격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시장 옹호자들이랑 그 셰익스피어 공연장의 대리인이 이 셰익스피어 공연을 볼 때 가장 적합한 관객이 누구냐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야. 이해되죠? 네. 오케이.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누구지? 자유시장 옹호자. 그럼 봐봐. 이 사람들, 이 필자에 관점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 셰익스피어 공연의 대변인의 주장은 뭐라고 얘기했어? 설득력이 있다라고 봤거든. 5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문제 풀어야 돼. 문제 풀어.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근데 이 자유시장 옹호자들에 대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들에 대한 주장에 필자가 반박을 할 거야. 됐니? 자, 셰익스피어 공연 대리인의 주장 이거 안표 금지해야 돼. 에 대해 자유시장 옹호자들이 반박을 했고 그걸 또 필자가 그건 설득력이 없어라고 한 번 더 반박을 할 거야. 우리의 목적이 시장의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목적은 그치 자유시장 옹호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자유시장이 줄서기보다 믿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자유시장이 항상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에 필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 다만 자유시장 옹호자들은 그게 시장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글쓴이는 꼭 시장이어야 할까? 시장이지만은 않아 라고 반박을 한다는 거야. 기꺼이 즐거이 그치? 가격을 지불하려는 거 이게 뭐야? 자유시장 옹호자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셰익스피어의 관객이지 그치? 꼭 재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뜻은 아니야. 봐봐. 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이 재화의 가격을 높이 평가한다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냐? 얘네가 말하는 가격 있지. 이 가격은 자발적으로 지불하려는 마음. 이거는 자유주의 옹호자들이 얘기했어. 자유시장 옹호자들의 주장. 자발적으로 지불하려는 마음만큼이나 뭐도 반영돼?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반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시장주의자 너네 가격이 다 자발적으로 지불하려는 마음과 동일한 건 아니야. 능력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 꼭 이 시장이 항상 효용을 극대화하는 건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한다는 거겠지. 셰익스피어 연극이나 야구 경기를 가장 뭐해?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근데 자유주의 옹호자들이 이들을 뭐로 봐? 최고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으로 보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은 있어도 뭐가 없을 수 있어? 경제적 여유가 없었어. 즉 지불할 능력이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됐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최고 가격을 내고 입장권을 손에 넣은 사람. 그치? 그럼 자유시장 옹호자들이 이들이 간절한 거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들이 그 가치를 오히려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그게 그만큼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겠지. 야구장에 늦게 도착해 비싼 관람석에 앉았어. 그럼 이 비싼 관람석에 앉았다는 건 결국 뭐야? 지불할 능력은 있지만 뭐해? 높이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잠깐만 보고 가면 그들이 야구를 진짜로 원하는지 진짜 높이 평가하는지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듯 비싼 관람석에 앉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경기를 향한 열정보다는 뭐랑? 주머니 사정과 관계가 깊다는 거야. 근데 오히려 여유는 없어. 그치? 지불할 능력은 없어. 근데 선발 출전 선수들의 평균 타율을 전부 깨고 있는 팬들. 특히 젊은 팬들이 그들보다 야구를 좋아하는 건 확실해. 즉 가격이 지불하려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지불할 수 있는 무엇도 능력도 반영하니까 특정 재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꼭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건 불완전하다는 거야. 됐니? 다시 정리했어.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관련이 없다. 그게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치? 어떨 때는 공연을 관람하거나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줄을 서고자 하는 태도가 오히려 관람을 정말 원하는 사람의 지표일 수 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야. 왜? 어떨 때는 뭐뭐일 수 있다니까 이거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안표 거래를 옹호하는 사람들, 자유시장주의자들이라든지, 그치? 공리주의자들이라든지, 이들은 줄서기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차별이다 오히려 라고 비판한다는 거야. 맞는 말이지만 시장이 돈 많은 사람들을 유리하게 차별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만 그러하다. 시장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불하려는 마음과 능력을 바탕으로 재화를 분배하듯 같다는 거야. 줄서기는 자발적으로 기다리려는 마음과 능력을 바탕으로 재화를 뭐한다? 분배한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가격을 지불하려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줄 서서 기다리려는 마음과 비슷한 거지. 가격이 더 나은 가치다 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찬성하는 주장에 대한 필자의 재반박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줄서기보다 시장 논리가 낫다는 공리주의자, 찬성하는, 옹호하는 사람들이지 이들의 입장은 우연의 지배를 받는다.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재화를 분배할 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기다림일 수도 있었잖아. 시장이 수행할 수도 있고 가격이 수행할 수도 있고 줄서기 그 시간이 수행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시장이 이 역할을 더 잘 수행할지 줄서기가 더 잘 수행할지는 미리 결정할 수 없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그 구체적인 상황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본론 2에서는 대리줄서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 반대하는 사람 누구? 그 셰익스피어 공연장 대변인과 필자, 글쓴이. 오케이? 그래서 결론을 보면 줄서기의 도덕이 나옵니다. 줄서기보다 시장 논리를 옹호하는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은 더욱 근본적인 반박에 부딪히기 쉬워. 공리주의적 사고, 여기서 말하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뭐냐?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야. 이게 최소 비용의 최대 행복? 그치? 요게 유일하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거 중요하다는 거 필자도 인정해. 근데 그게 유일은 아니야. 오케이? 넘겨서 어떤 재화는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부여하는 효용을 넘어선, 이게 공리주의자들이 우선으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 이걸 넘어선 가치를 지녀.
재화의 분배 방식은 재화가 지닌 본질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봐봐. 공리주의자, 시장 옹호자들은 자유롭게 시장 가격에 맞춰야 돼. 그 원하는 사람들이 그치? 최고 가격을 지불해서 가야지 라고 얘기해. 근데 필자는 그걸 어떻게 봐? 부정적으로 보지. 네. 근데 공리주의자든 자유시장 옹호자들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시장에 맡기는 거. 그것이 사회 효용의 극대화를 불러온다는 거야. 그치? 네. 최대 행복을 이끌어온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 됐니? 근데 글쓴이가 얘기해. 아, 그런 사고 가격에 맞춰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아, 극대화하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것만 중요한 거는 아니야. 너네가 말하는 그 효용, 극대화보다 그치? 넘어선 가치를 지닐 수 있어. 그러니까 분배 방식은 재화, 가격이지. 가격이 아니라 본질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야. 좀 더 볼게. 퍼블릭 시어터에서 주관하는 이 무료 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대변인. 대리 줄서기에 반대하는 극장의 입장을 밝혔지.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기를 원해. 다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니까 직접 줄을 서는 사람들, 경제적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 그치? 보통 사람들. 하지만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 근데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좌석과 티켓을 뺏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입장권이 사고 팔린다고 해서 공연 관람이 어떻게 감소한다는 것일까? 그치? 역시 문답법 계속 나옵니다. 물론 연극을 보고 싶지만 입장권을 구매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그치? 이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축소가 될 거야. 왜? 돈 내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갈 테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공정성. 그럼 이건 뭐랑 관련된 거야? 공정성과 관련된 거야. 공립극장의 무료 공연이 시장 상품으로 바뀌어. 그럼 여기서 시장 상품으로 바뀐다는 건 뭐지? 그치, 돈 주고 사고 팔리는 거야. 바뀌면 무엇인가가 사라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무엇인가가 뭘까? 그치, 이 무언가는 먼저 가격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의 무엇? 실망. 그치? 뿐만이 아니다. 퍼블릭 시어터의 무료 야외 공연을 대중의 축제이자 시민 축하 행사로 생각해. 말하자면 시가 스스로에게 베푸는 선물이야. 물론 좌석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왜? 그런 시간에 시민 전체가 참석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퍼블릭 시어터의 취지는 관람료 지불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게 취지야. 선물이라는 취지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런 선물이어야 하는 행사로 입장료를 받거나 안표상의 이득을 취하게 허용하는 일은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는 거지. 수학하러 가. 이는 공공의 축제를 돈벌이. 그치?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도구로 바꾸는 거야. 즉 재화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다시 54쪽으로 넘어와 보면 자, 시장과 줄서기가 재화를 분배하는 기준이 있어. 우선 시장은 자발적으로 돈을 지불하려는 마음과 능력을 바탕으로 가격으로 결정이 돼. 줄서기는 자발적으로 기다리려는 마음과 그 능력, 시간. 그치? 으로 재화를 분배해. 됐니? 다음 페이지 또 위로 올라와서 필자.
대리줄서기 행위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별표하고 다음 거 넘어갈게. 아니 다음 주부터는 3시 반에 올 수 있어요. 주장, 대리줄서기를 금지해야 한다. 관람료 지불 없이, 그치, 누구나 평등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게 취지를 훼손한다. 취지는 선물인데, 그치, 그걸로 사적인 이익을 얻는다면 그 본질, 그 취지가 훼손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연의 취지, 즉 스스로에게 베푸는 선물이라는 성격이 사라집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넘겨볼게요. 56페이지. 자, 논제. 퍼블릭 시어터에서 주관하는 무료 연극 공연에 대한 대리 줄서기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야. 그럼 논제는 뭐야? 토론 주제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찬성에서는 자유지상주의자와 공리주의자가 있어. 자유지상주의자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해. 근데 그걸 금지한다고? 그러면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줄서기를 허용해야 돼. 공리주의자는 결과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모두 이익을 준다는 거야. 이건 뭐야? 효용의 극대화야. 그래서 집단의 행복과 효용을 극대화함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봐. 자유시장 옹호자들도 같아. 됐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반대를 봤을 때 이 퍼블릭 시어터 대변인은 셰익스피어 정신에 어긋나. 취지를, 그치? 어긋나. 또 뉴욕 검찰총장도 권리를 침해한다 라는 점에서 금지했었지. 또 누구도 반대측이지? 오케이. 됐니? 확인해 주시고요. 57페이지. 역시 그들의 각각의 주장을 뭐 하는 거야? 정리하는 거야. 먼저 옹호자들. 공연이 주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공연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 이게 뭐야? 최고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 기꺼이 그 가격을 주고, 그치? 보러 오는 사람. 맞니? 입장권의 최고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 그러니 그 사람이 공연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거에 대한 반론이 나와. 그치? 그래, 가격을 지불하려는 게 꼭 재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건 아니야 하면서 예를 들어. 야구 경기, 그치? 같은 거 예를 들어. 시장 가격에는 가격을 지불할 마음뿐만 아니라 능력도 반영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임에도 능력이 없으면 관람할 수 없는 거고, 높게 평가하지 않아도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보러 올 수 있다는 거잖아. 또 줄서기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차별이다 라고 얘기해. 그치? 그러면 봐봐. 시장의 재화 분배에 돈을 지불하려는 마음과 능력, 가격처럼 분배하듯 줄서기 역시, 그치? 자발적으로 기다리는 마음과 능력을 바탕으로 재화를 분배하는 거야. 근데 이 분배하는 기준이 뭐가 더 낫다라고 추정할 근거 있어? 가격이 더 그렇다는 근거 있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재화를 분배하는 역할은 시장일 수도 있고 줄서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때 그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넘겨서 필자의 관점. 그치? 그래서 필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료 공연이라는 재화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경제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평등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어. 즉 대리줄서기는 재화의 이러한 가치를 뭐해? 훼손한다. 근데 우리 비판적 읽기는 뭐야? 판단, 평가 하면서 읽는 거니까 내 견해를 봤을 때 오케이, 가격이라는 하나로 모든 재화를 분배할 수 없다는 거 동의해. 사람이 몰린다고 해서 돈을 많이 낸 순서대로 화장실을 이용하지는 않아.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적절성, 타당성, 그치? 뭐 공정성 이런 거 파악해야 되잖아. 그래서 먼저 표현 방법에 뭐를 볼 거야? 적절성 볼 거야. 경제학자의 발언을 인용해. 그러면 권위 있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한 거지. 그러면 신뢰성이나 독자의 이해 같은 걸 도울 수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됐니? 근데 그 평가가 제시한 사례가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됐으니까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야. 됐니? 봐봐. 이 표현 방법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독자마다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근거만 끝이 제대로 된다면, 그쵸? 독자마다 다를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럼 넘기면 매직 패스 얘기하네. 놀이공원에서 판매하는 뭐 우선 탑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쵸? 봐봐.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서 놀이공원 프리미엄 이용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르고 있다. 왜냐면 선생님도 매직 패스 구매하려고 하니까 12시 땡 치자마자 다 팔리더라고. 그 5개 해가지고 그냥 그 따로 줄 서는 줄 있잖아. 일반적으로 줄 서는 거 말고. 그치? 그거. 판매되는 우선 탑승권을 이용하면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탑승할 수 있어. 시간을 뭐해? 돈으로 사는 개념이랑 뭐랑 똑같아? 그 대리줄석이랑 암표상이랑 비슷하지 않아? 우선 탑승권은 입장권 외에 추가 요금을 지불해서 구매해. 근데 이용 수량이 한정적이야. 주말에 구하는 게 쉽지 않아. 특히 어린이날 막 난리 나지? 암표 가격이 치솟으면서 10회권 4장을 60만 원에 산다라는 글까지 올라왔어. 정가가 얼만데? 89,000원이야. 그치? 그러면은 9만 원이라고 치고 9사 36만 원인데 24만 원을 더 붙여갖고 60만 원에 살게요 인 거잖아.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탑승권의 구매 여부로 아이와 갈등을 겪은 사연이 공개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은 분위기야. 우선 탑승권의 여부로 뭐 할 수 있다?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이거는 고통을 호소하는 부모들. 그리고 정땡땡 내 인지과학 교수 전문가 지난 2일 직접 인용. 우리 사회에는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매우 많은데 놀이공원은 아이들이 줄을 서지 않냐? 라며 돈을 더 낸 사람이 새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다라고 비판을 한다는 거야. 그럼 정땡땡 교수님과 고통을 호소하는 부모들. 그치? 반면 이땡땡 소비자학과 교수는 얘는 옹호야. 그쵸? 얘도 어떤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 시간도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내고 빨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만약에 학부모들의 말대로 아이가 박탈감이나 실망감을 느낀다면 뭐 잘 설명해주면 된다라고 조언을 했대. 그치? 그래서 기사문이고요. 이 놀이공원의 우선 탑승권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어요. 찬반 양측의 모두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해서 균형 있는 이해를 돕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무슨 관점과 옹호하는 관점과 비판하는 관점 정리해줘야 돼. 그치? 요거 별표 넘겨서 잠깐 쉬고 있어. 자, 그래서 놀이공원의 우선 탑승권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걸로 만약에 토론을 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찬성과 반대측에 대한 쟁점들. 그쵸? 잘 봐야 돼. 그치? 잘 봐주시고 실제 토론을 해본다는 거지. 요것도 별표. 내가 별표 치고 넘어간다고 해서 안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됐나요?